이 작품 보러 가야 되겠다.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면 좋겠다. 그래, 올해 가려고 했는데 올해 가기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이제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 함께 펠트 모자를 쓴 자화상, 그리고 고흐의 방, 이런 작품들과 함께 한 미술관에 있습니다. 혹시 이 미술관이 어딘지 짐작하고 계세요? 손 들으셨다. 네, 정답입니다. 너무 쉽게 맞추셨어요. 잘 못 맞추시면 정말 정답이 쉽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방에 딱 맞추셨네요. 자, 선물은 없지만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네. 이 세 개의 작품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술관의 외관을 보면 반 고흐의 분위기는 좀 아니지만 굉장히 세련된 이런 미술관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중에 여러 명의 네덜란드 화가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가면 반 고흐 미술관은 당연히 가봐야 되겠지만 또 한 군데 간다면 바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이에요. 선생님들의 생각, 상식을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네덜란드 수도 아세요? 암스테르담.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립미술관은 그 나라의 수도에 미술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도 암스테르담은 수도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를 잘 보시면 어떤 그림 하나가 있는데 앞줄에 저걸 꺼도 될까요? 작품이 잘 안 보여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 몹시 유명한 걸작이다라고 보여주고 이제 특별히 이제 관람하러 오도록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 아까 강연하셨던 이름의 실제 저 동네 발음, 저쪽 동네 발음으로 페르메이르의 우유 따르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페르메이르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르메이르의 대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작품들의 상당 부분들은 보통 창문이 있고 빛이 들어오고 벽이 있고 인물은 무언가 하고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페르메이르의 다른 유명한 그림들을 봐도 뭔가 한눈에 그 사람 그림 같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페르메이르가 그렸던 작품들 중에 한 3분의 2가 이런 느낌이에요. 독특하게도. 그리고 몇 개 그리진 않았지만 페르메이르는 이렇게 풍경화도 그림으로 그리곤 했습니다. 이 그림은 페르메이르가 그렸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회화예술이란 작품인데 이 작품을 굉장히 노리고 있던 유명인물이 있어요. 엄청 좋아한 유명인물, 이 그림을 가졌던 유명인물. 혹시 세 글자 유명한 인물인데 혹시 상식 아까 맞추신 선생님 혹시 아세요? 정답은 히틀러입니다. 나중에 전쟁 중에 약탈하면서 이 그림을 이제 수집하게 되었고 자기가 나중에 전시를 하려고 계획했었을 때 이 그림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전시 도록도 표지를 이 그림으로 할 만큼 굉장히 매니아였어요. 그리고 실제 다른 그림들도 물론 이 공간의 느낌, 빛의 느낌, 심지어 조금의 차이밖에 안 나지만 먼 쪽과 가까운 쪽에 공기의 대기의 느낌까지 잘 표현된 작품으로 회화 예술이 가장 눈에 띄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풍경화도 있어요. 델프트라는 도시는 페르메이르가 살던 도시예요. 그리고 제가 페르메이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 보시면 이제 베르메르라고도 나오니까 이 사람은 아는데 저 사람은 몰라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페르메이르가 그린 가장 유명한 그림은 바로 지금 입이 뻐끔뻐끔하세요. 바로 진주귀걸이라는 소녀입니다. 아까도 막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준비했는데 앞에서 굉장히 많은 스포를 하시면 어떡하나라고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거의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페르메이르의 진주귀걸이라는 소녀는 이 작가가 그린 작품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한 매혹적인 느낌을 갖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페르메이르가 그렸던 다른 그림들과 비교하면 이 여자의 그림은 관람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관람자들이 작품 보러 이렇게 갔는데 다 딴 데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통 느끼지만, 그 사람이 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날 보고 있다 생각하면 굉장히 관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유명한 모나리자도 자기를 보는 사람들을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 모델이 그림 그릴 때 화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화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도 이 그림이 굉장히 매혹적이라고 느껴지는 건 눈빛이나 또 하나, 입으로 표현하는 표정이, 저 개인적으로는 눈과 입이 표정이 80%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빛과 입의 묘한 표정, 저는 애들한테 이런 설명할 때 이 표정을 이렇게 흉내내면 애들이 막 토하려고 해서 도저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 표정, 자, 이것 때문에 관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그림은 북유럽의 모나리자다라는 명칭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도 위쪽에 있는 북유럽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에서 여성의 초상화를 그린 것 중에 가장 유명하다라고 꼽혀요. 근데 뭐 그 중에 대다수의 이야기는 워낙 이 모델이 예쁘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북유럽이 모나리자인가라는 것을 미술적인 기법으로 보면,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미술의 기법으로. 이걸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푸마토 기법은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근데 옛날 화가들은 대부분 그림 그릴 때 그 물체의 경계는 뚜렷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고 그렸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경계는 또렷하게 그렸어요. 근데 이것들을 점점 깨기 시작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모나리자가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모나리자가 스푸마토 기법으로 굉장한 오랫동안 엄청난 많은 붓질로 그려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은 이 그림 봤을 때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느낌들을 경험합니다. 이상하게 이 그림은, 다른 그림들은 바로 눈앞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그림은 이 안에서 묘한 경계로 막 풀어져서 더 안에 들어가 있고 가깝고 먼 게 이상하게 느껴지네. 그 묘한 경험을 해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페르메이르의 이 그림도 경계들이 다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그림 같았으면 여기를 그렸겠죠, 코라인을. 근데 다 풀어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구글 아트앤컬처 앱을 사용해서 보시거나 하시면 나중에 이 그림을 확대해서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러면 경계들이 다 풀어져 있는 묘한 느낌의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다시 잠시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불리우는 또 하나의 걸작이 있는데, 무슨 작품이 있을까요? 갔다 와 보신 분은 아시겠고, 안 갔다 오셨어도 혹시나 들어본 두 글자 또는 네 글자로 불리우는 작품입니다. 힌트, 사람들이 좀 떼거지예요. 이렇게 모르셔야 제가 하는 재미가 나요. 감사합니다. 또 아셨어도 또 모르시는 척 하실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야간 순찰, 줄여서 야경이라고 불리우는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왜 야간 순찰이라고 썼냐 하면, 야경이라고 적으면 밤의 풍경이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야경인데 순찰 돈다는 느낌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야경은 총 18명의 인물을 그린 단체 초상화예요. 그런데 이런 그림 그릴 때는 저 시대에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똑같은 돈을 내서 똑같은 비율로 면적으로 똑같은 조명을 받으면서 그려져야 됐어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제법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역시 초상화는 렘브란트 이러니까 의기양양해서 이 단체 초상화를 그릴 때 자기만의 스타일을 한번 똥꼬집 부려봐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뭐 이 그림도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어이구 너무 어둡네. 네, 아무래도 이 빔 프로젝트의 한계인가 봐요. 그 모니터나 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둡게 되어 있고 이 중에 대장님과 부대장님만 아주 뭐 멋있게 잘 드러났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시커멓게 붙이고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그림 그려졌을 때는 렘브란트의 명성이 아주 박살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 그림 그리고는 이제 조금 큰 불황을 이제 겪기도 해요. 자, 하지만 그때 무시받던 이 그림은 나중에 이제 이곳저곳 옮겨지다가 지금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있어요. 심지어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는 렘브란트의 야경만을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꽤 크죠? 그래서 거의 실제 사람 정도 사이즈로 해서 여기 그려진 건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보면 총 35명이에요. 그러니까 돈 안 냈는데도 그려진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자, 잠시 퀴즈를 진행하는데 제가 잠시 가서 아이쿠 잠시만요. 자, 퀴즈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퀴즈를 켤 수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여기에서 Q&A를 꺼내야 되는데 네. 선생님 거 로그인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확인했었어요. 자, 잠시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Q&A 나와라. 안 되는군요. 그러면 네, Q&A는 일단 마음을 접고 네. 왜냐하면 이 Q&A를 맞추고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여기 이제 링크가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들이 막 이제 답을 주면 순서대로 쫙 쌓이거든요. 근데 그냥 거수로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아날로그지만 괜찮습니다. 3개의 질문이 있어요. 진주귀걸이라는 소녀는 책과 영화로 만들어졌다. 야간 순찰은 민병대의 밤의 활동 모습을 그렸다. 두 화가 모두 부연 말년을 보냈다. 자, O와 X를 순서대로 3개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면 네. OX. 또. 네. OX. 정답입니다. 정답은 OXX입니다. OXX. 자, 선생님께는 뭉크 절규의 네, 그림책. 네. 오슬로 국립미술관에서 사온 겁니다, 저건. 사실 제가 사온 건 아니에요. 저희 장모님이 저희 딸 2개 해주셨는데 제가 딸을 잘 설득해서 1개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끼셔야 됩니다, 그거. 자, 진주귀걸이라는 소녀는 나중에 트레이시 슈발리에라는 여성 작가가 미술관에서 이 작품들을 보고 거기서 느꼈던 이런 감정들과 상상력들을 책으로 써내서 대히트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영화 감독이 영화 하나를 만드는데 여배우가 무려 너무 잘하신다. 스칼렛 요한슨이에요. 나이 20살의 앳된 스칼렛 요한슨. 그리고 남자 배우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역할이 뭐겠습니까? 그쵸, 화가겠죠. 이 화가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인데요. 그 매너가 남자를 만드는 사람인데. 누구죠? 네, 콜린 퍼스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영화에서 콜린 퍼스 페르메이르가 이 소녀를 묘한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에서거나 영화에서거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확 갑자기 설득이 됐냐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제가 연기를 한번 할게요. 저 화면 보고 메소드 연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녀가 들어오자 페르메이르의 아내이자 부자예요. 이 여자가 뭐야?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녀가 사실 때문에 그러는데요. 유리창을 닦아도 될까요? 그러자 그런 것까지 묻다니 멍청하게. 그리고 이 다음 대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빛이 달라질까 봐서요. 놀라운 섬세함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자 미술에 대한 안목 따위는 없는 이 여주인은 갑자기 살짝 당황하면서 그야 그렇지 그냥 닦아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대목을 딱 보는 순간 확 이제 공감이 됐습니다. 자, 괜찮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괜찮은 연기이기도 했죠.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프란스 바닌코크 대장 이름이고 빌렘 반 로이텐비르호라는 부대장이 이제 이끄는 대원들이라는 작품으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엉망으로 관리되었어요. 나중에는 이 그림의 표면을 칠했던 바니쉬가 상하고 썩고 변색되면서 시커멓게 변하게 되었고 원래 그림도 굉장히 어둡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키아로스쿠로 기법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여기 나오면 그 기법이 자세히 소개될까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키아로스쿠로 기법이라고 해서 특별히 조명받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주 어둡게 처리해서 빛의 느낌이 스포트라이트에 가깝게 보여지게 하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 민병대원들은 낮과 밤을 막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이 그림이 무시받고 엉망으로 관리되다가 나중에 대중들 앞에 딱 드러났을 때 한 세기가 지났거든요. 그때 민병대원들은 낮에는 본업에 밤에만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민병대원들이 그려져 있으니까 밤에 순찰 도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이 그림을 야간 순찰, 영어로는 나이트 와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말로 번역될 때 야간 시계 이렇게 나와요. 야간 시계. 자,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던 중에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이 그림 안에 그려넣어요. 하지만 아내는 사망하고 나중에 이 그림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완전히 외면받고 몰락해요. 사람들은 이 작가에게 작품을 의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내가 죽자 가정부와 묘한 관계겠죠, 그렇죠? 가정부와 외아들의 도움으로 다시 재기를 하면서 그림들을 그렸지만 또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렘브란트 조금 죄송하지만 가정부랑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또 나중에 결혼도 못하고 나중에 이들이 다 죽자 결국 파산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중엔 사망하게 돼요. 슬픈 일이지만. 그리고 렘브란트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고 페르메이르 또한 11명의 대식구를 거느린 정말 그쵸? 그래서 많은 식구를 거느렸지만 그림은 사실 많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페르메이르가 그렸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인정된 그림은 40점도 채 안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쟁 중에 결국은 미술 시장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그림을 맡기지 않게 되자 페르메이르도 점점 허덕이면서 살게 되고 그러다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화가 다 불행합니다. 이상하게 네덜란드 화가들은 다 그러네요. 고흐도 그랬잖아요. 이제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퀴즈를 낼 거예요. 구글 아트 앤 컬처를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하셔서 언제든 답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이메일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는데 가장 정말 좋은 답이다 라고 생각되는 답 2개 제 마음대로 선정을 해서 나중에 선물을 2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의 내용 3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구글 아트 앤 컬처를 잘 응용하셔야 됩니다.
야간 순찰이 전시된 전시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 우측에 작은 야간 순찰 그림이 또 하나 있어요. 구글 아트앤컬처로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게 왜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왜 있을까를 추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간 순찰 속에 한 여자가 이렇게 소녀가 조명받고 있는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과연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찾아보세요. 확대를 해서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그려진 여성이 있네를 찾아보셔서 이 여성이 과연 그 여성이 맞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 여성의 이름. 세 번째는 페르메이르의 델프트 풍경을 구글 지도에서 안 찍으셔도 됩니다. 좀 이따가 저 QR코드를 제공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릴 걸. 델프트 풍경을 그린 그 똑같은 구도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 요거 세 개 중에 두 개만 난 요거가 되겠다라고 해서 저의 이메일로 이메일 주소 보십시오. 아주 위험이 가득합니다. 미술 마이스트로예요. 네, 이게 보내주시면 되고 선생님 세 번째 델프트 풍경을 어디서 그렸는지 도대체 어떻게 찾아란 말이에요?를 위해서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책의 앞장에 델프트 도시의 이 이야기가 흐르던 곳곳에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이 델프트 풍경을 그린 장소래요. 자, 요 슬라이드는 곧 사라지겠지만 자, 제가 QR코드를 보여드립니다. 요 QR코드에 그리고 QR코드 또는 요 주소를 메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주소로 답을 3개 중에 2개를 주시면 제가 보고 정말 훌륭한 답이시구나 라는 분들께 준비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남은 시간도 즐겁게 많이 들어주시고 또 좋은 것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영화 총알탄 사나이에 보니까